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어제 카메라 앞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구속 전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주제를 좀 짚어보기 전에 먼저 그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력일간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리를 하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한테 또 죽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한테 또 죽어. 저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날 새벽이었잖아요. 그래요? 이틀 전 밤에 네. 자수를 하겠다라고 서울경찰서 민원실에 먼저 갔대요. 그랬더니 인근 경찰서인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했답니다. 좀 이 피의자도 큰 청에 찾아갔어요. 관할 경찰서로 안 가고 어쨌든 그러니까 새벽에 저 경찰청 민원실 갔으니까 거기 당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자수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온 거냐 물어보고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나 강력계 형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인근 경찰서에 종로경찰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경찰청에 이제 민원실에 밤에 새벽에 오니까 당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특별히 강력계 형사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말로 뭘 자수하러 온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뭔가 좀 장난이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다시 자수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됐지.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자수하러 갔는데 경찰에서 별로 나에 대해 관심이 없네?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자수할 필요가 없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거 완전 또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경찰의 저는 소극적인 대처가 결과론적으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과도한 조치가 이럴 땐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정말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이 서울경찰서 갔다가 종로경찰서 가기 전에 마음을 바꿨으면 그렇죠. 이 수사 좀 장기화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저기 가서 자수하라고 살인사건의 용의자고 본인이 자백하러 왔는데 그렇게 대응을 했다가는 사실은 만약에 그 사람이 중간에서 딴 데 갔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찰 조사를 벌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자수를 했는데 그것을 관할 경찰서로 옮겼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 이제 영상을 어제 많은 분들이 들었고 다음 생에서도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지금 피해자들 말고 좀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숙박비와 반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는 저게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저 영상 보셨지만 또 다음 생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저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보면. 근데 그렇게 분노를 느낄 만한 일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범행 동기가 저게 맞나라는 저는 사실 의심도 좀 듭니다. 지금 수사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만 보시면 오전 3시에 피해자하고 말다툼했다라는 거예요. 숙박비도 안 주면서 반말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숙박비 4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저 사람 모텔 주인도 아닙니다. 종업원이에요. 속단 말로 숙박비 안 준다고 자기한테 손해라는 것도 없어요. 주인이라고 하면 뭐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만 종업원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아닌데 그거를 단돈 뭐 400만 원, 40만 원도 안 오고 4만 원을 안 주고 폭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랑이 그때 반말이 있었을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만약에 우발적 범행이면 그 말다툼을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요. 오전 9시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로 침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 어쨌든 저 반말하고 신랑이 있었던 게 오전 3시니까 6시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예. 6시간이 지났는데 저 정도 일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의 방에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가서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한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말은 저렇게 하지 혹시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 예. 저는 지금 개인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경찰도 그 살해 동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지금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정확한 살해 동기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피의자. 그런데 이 피의자가 일했던 모텔 관계자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네. 이 사람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난동 부리는 손님에게 매우 강하게 대응했다. 진상 손님 쫓아낸 적도 있다라는 증언입니다. 범행 동기를 본인이 밝힌 거하고 유사한 얘기를 모텔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말하거나 난동 부리는 손님한테 강하게 대응했던 적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한다면 뭐 동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뭐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정신병력 같은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으로 이렇게 살해를 하고 뭐 시신 훼손하고 또 그 뒤에까지 뭐 사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훼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신을 이렇게 뿌리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예. 저희가요, 지난주부터 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쭉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피의자가 나타나고 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마도 최근에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꽤 높아 보이죠. 어차피 자수할 거라면 처음에 자수를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가치 체계가 내면화가 됐을 것이고 그게 아마도 피해 의식과 함께 피해 의식을 자극하는 손님의 이제 무시하는 행위로 촉발이 돼서 결국에는 적대적인 행위가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면식범이 아니어도 최근의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리해볼게요. 이제 왜냐하면 오늘 이 범인 한강 몸통 시신의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일로 연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신상공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회 열리는 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뤘다는 거죠. 정확히 표현대로. 왜 그러냐 봤더니 일단 이 사람의 정신병력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신상공개하기 위해선 강력범죄에 대한 범행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일단 본인은 지금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자백만 가지고 유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살인사건이니까 흉기에서 이 피의자와 피해자 이제 DNA가 검출이 되어 확실한 이제 보강 증거가 되는 건데 그 아직까지 그 DNA 감식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거를 보고 아마 내일쯤 다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강 증거까지 다 나오면 아마 내일 신상공개위원회 열어도 아마 결국에는 신상공개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신상 공개가 나면 또 한 번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강 몸통신의 피의자 관련된 소식 입체적으로 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